회식 자리에서 팀장의 농담 한마디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말을 밤새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담담한 사람을 보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서윤 씨는 왜 늘 그렇게 자신이 없어 보여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새벽에 눈을 떠서도 그 한마디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수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늘 남의 시선에 민감했고 작은 말에도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저일까? 아니면 제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일까? 지우는 감정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경보장치가 빠르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반응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생존 시스템의 자동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동창이자 정신과 의사인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경보기가 빨리 울린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생각보다 먼저 몸을 긴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시스템이 지금도 사람들의 말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설명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보가 울린 뒤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반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꺼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지우는 감정을 참는 것과 회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괜찮은 척하며 버텼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누군가는 몇 초 만에 진정되지만 누군가는 며칠 동안 같은 말을 곱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 한마디를 일주일 동안 떠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오래 경보를 켜두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해왔지만 지우는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습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생각보다 큰 희망이 됐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이라고 뭉뚱그리던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자 마음이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팀장이 또 제 보고서를 보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예전처럼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조언대로 감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짜증이라기보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고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 앞에서 능력 없어 보일까 두려운 수치심이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자 놀랍게도 머릿속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막연한 불쾌감이 아니라 정확한 감정으로 인식되자 대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길에 팀장의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경보가 조금 빨리 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의 당사자에서 관찰자로 이동하며 상황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얼굴이 뜨거워졌을 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지금 창피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름을 붙여 제 자신을 부르자 신기하게도 상황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 덕분에 팀장의 말보다 제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 한가운데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한 걸음 떨어져 보니 저는 단지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긴 날숨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감정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올라올 때 저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었습니다. 4번 세며 들이쉬고 8번 세며 내쉬는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느려지고 손끝에 긴장도 풀렸습니다. 몸이 안정되자 머릿속도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 폭발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숨을 통해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잠들기 전마다 이 호흡을 연습했습니다. 반복할수록 몸은 점점 빨리 안정됐고 저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대응할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내가 문제인가? 대신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선을 바꾸자 상대의 말이 공격이 아닌 정보로 느껴졌습니다. 팀장이 날카롭게 말하는 날이면 저는 예전처럼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팀장님이 많이 조급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서운한 말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저 친구가 외로웠겠구나 라고 해석했습니다. 주어가 저에서 상대방으로 옮겨가자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제 가치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말을 제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자 경보가 예전처럼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편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저는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무너지기보다 제 마음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봉투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자리 이동을 부탁하고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뛰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퇴근 후 그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은 엄마, 요즘은 얼굴이 편안해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이제 제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도 언제든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